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 둘 키우고 있는 40대 경기도 맘입니다. 추석을 보내고 나니 맘카페에도 시댁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희 시댁, 특히 저희 동서 얘기도 빠질 수 없기에 글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터울이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5살 어린 연하랑 결혼하는 바람에 동서 나이 25살에 이 집에 시집 왔어요. 엄청 어리죠.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참 당당하면서도 거침없는 모습 드러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모습 직접 보면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동서 처음 봤을 때도 솔직히 나이도 어리고 혼전 임신인데다 시부모라는 타이틀이 참 어렵게 느껴질 만한데 당당한 모습에 사실 내심 놀랐습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가? 저는 시어머니 처음 뵀을 때도 살짝 쫄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어깨도 쫙 펴고 고개도 빳빳이 들며 조금도 주눅 들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똘망똘망하게 조금 꼰대 같은 마인드로 말하자면 어른한테 두 눈 똑바로 떼고 까랑까랑하게 잘도 대답하더라고요. 아랫동서이고 나이도 많이 어린데도 딱히 저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약간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 되바라질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마음이 잘 가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아닌 동서가 들어왔으니 이제 풍파 시작이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저희 부부는 훨씬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만 둘 낳았는데 저희는 원래 딸을 원했어요. 그냥 아이들 생각하면 자매들이 보통 잘 지내잖아요. 저도 아래에 여동생이 있는데 서로의 뜻하게 잘 지냅니다. 아무래도 둘 다 세심한 여자다 보니 부모님도 잘 챙기고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자 자매가 있는 편이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 아들 다 키워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딱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성별의 형제가 사이도 좋고 재밌게 잘 노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더 의지도 하고요. 제 남편도 딸을 정말 원했기에 저는 첫 아이가 딸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공주님 딸 로망을 드디어 이뤘고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축제 분위기였는데 시댁,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딸 가졌다는 소식에 얼굴부터 찌푸리시더군요. 그래도 장남인데 저 따위는 아들이어야지. 우리 형님네도 딸만 줄줄인데 이거 어떡하니? 네가 아들을 딱 낳아줘야 내가 형님 앞에서 기가 살 텐데 말이야. 어머님, 아이 성별이 뭐 맘대로 되나요?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어때요? 제가 딸만 낳으면 어머님 입장이 난처해지기라도 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네 시할머니 앞에서 그래도 할 말 하며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들을 둘 낳았기 때문이야. 처음에 내가 가진 것 없이 시집 왔다고 얼마나 구박당했는지 아니? 우리 형님도 걸핏하면 나 무시해대고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나를 취업받고 꼬집었는데. 그러다 내가 아들 낳으니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더라. 어머님은 그렇게 울분에 차서는 지난 날을 열정적으로 회상하셨죠. 저희 시댁은 제사도 많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어요. 남아 선호가 너무 심해서 고작 15년 전까지도 여자들은 밥상에서 밥도 같이 못 먹고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 먹었다네요. 그런 시댁을 겪은 시어머니라 아들 거리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저한테까지 아들 손자를 강요하시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랑 남편이 잘 설명해 드렸어요. 요즘 아들 딸 구별 없고 대를 인내 만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버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어머님이 길길이 날뛰시면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니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두고 볼 거야. 딸만 낳는 며느리는 이 집안 가족들 자격도 없는 거야. 그렇고 말고. 그렇게 어머님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론을 펼치시며 딸 들어있는 제 만삭의 배를 보고도 출산 직전까지 아들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댁 방문도 삼가고 어머님 전화도 안 받고 그랬었어요.
뱃속의 딸이 그런 험한 말 들을까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첫 손주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시부모님한테는요. 시아버님은 제 딸을 품에 안자마자 시커먼 아들만 줄줄이 키워봤는데 이렇게 예쁜 공주님을 안아보기도 한다며 감격에 겨워 우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어머니만 멀뚱히 서서 아예 쳐다도 안 보셨고요. 손녀딸이라 정이 안 간대요.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애 낳자마자 그런 소리 들으니 세상 서럽더군요. 아버님이 보다 못해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앉았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어머님은 아들 낳아야 산후조리비도 줄 거라며 돈 한 푼, 아니 내복 한 장 안 사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뒤로 몰래 300만 원 주셨고요. 진짜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산후우울증 왔을 것 같아요. 제 딸은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도 못하는 존재인가 싶어서 너무 서럽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탄생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하는데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엄청 싸웠습니다. 첫 손주 그렇게 대할 거면 본인도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연 끊겠다고 선언하고 전화도 안 받고 명절에 가지도 않으니 그제서야 발 동동 구르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사과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고 인간적으로 실망했다고 해야 하나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존경심조차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시댁 거의 안 갔어요. 그래도 저희가 시댁 가면 어머님 빼고 모든 가족들이 제 딸 이쁜 짓에 녹아서 행복해하니 어머님도 태세 전환을 하셔선 할머니 노릇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가졌고 그 아이마저 딸이라는 소식에 어머님은 대놓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 보니 저도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진짜 시댁에 발걸음하기 싫었는데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도 하시고 이래저래 봐드려야 하는 입장이니 상황이 시댁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막판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친정에도 손 벌려가며 돈을 겨우 마련했지만 3천만 원 정도가 또 모자랐습니다. 그 돈을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덕분에 집장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님께 인간적으로 실망을 했건 말건과 상관없이 이제는 시댁에 감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이래서 시댁에 금전적으로 기대고 싶지 않았는데 애들 둘 있는 입장에 그깟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 다시 다녔고 다만 이제 제 딸들도 많이 컸고 말귀도 잘 알아들으니 앞에서만이라도 차별 발언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들이 꽤 예뻐요. 시어머니가 약간 강수지같이 생긴 스타일이신데 저희 딸들이 하필이면 시어머니랑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옛말에 뱃속의 아이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 똑 닮아 태어난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네요. 그래도 예쁜 어머님 닮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도 당신 똑 닮은 이쁜 손녀딸들이 이쁜 집만 골라서 하니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찬바람 쌩쌩 불며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도련님이 결혼을 해서 동서가 생겼잖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동서는 25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거죠. 거기다 혼전 임신이었으니 아이를 가진 채로 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보수적인 시댁에서 처음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이를 갖냐며. 특히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제 앞에서 동서 험담을 했죠.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들어서 에휴 그렇게 발랑 까진 며느리 나는 쳐도 싫다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던 분이에요. 솔직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말이죠. 몸가짐 우는 입장이 되시나요? 처음 저희 도련님이랑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도 동서의 당당한 패기 어린 모습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머리에 수건 싸매고 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저런 되도 않은 애가 우리 집에 작은 며느리로 들어오냐면서요. 그러다가 동서 임신 3개월 차 됐을 무렵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들이니? 정말 아들이야? 내가 드디어 고추 달린 손자를 보는구나. 세상에 만세다 만세! 하시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도련님 신혼집 구하는데 관심도 안 가지시던 시어머니가 아버님 설득해서 애들 아파트 해주자고 조르셨답니다. 아버님은 두 아들한테 공평하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며 대 있는 유일한 아들한테 집을 단연히 해줘야 한다며 안 그러면 황혼 이혼한다 어쩐다 소리까지 하셨대요. 그 바람에 아버님도 못 이기는 척 도련님께 신혼집을 해주셨고 저한테는 따로 귀뜸하시며 나중에 공평하게 더 나눠줄 테니 걱정 마라 하시더군요. 진짜 아버님 아니었으면 시댁 갈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 무려 아프시기까지 하니 어머님 보기 싫다는 이유로 시댁에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아무튼 어머님은 본인 바람대로 번듯한 아파트 하나를 둘째 아들에게 사주셨어요. 아들 가진 아랫동서는 그렇게 어머님의 총애를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동서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나기에 거의 조카뻘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어쩌면 예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깍듯하더라고요. 동서가 체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참 쿨하더라고요. 첫인상 때 너무 당당한 모습에 제가 되려 선입견이 생겼었던 거고 지르면 지날수록 쾌활하고 당당하면서 선은 넘지 않는 그 특유의 발랄함에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친 벽이 허물어져 갔습니다. 시댁에서 특히 시어머니에게 제 위치가 개미 발톱의 때만큼도 존재감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형님, 그런데 어머님은 왜 형님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설마 아들 안 낳았다고요? 옛날 분이라 그렇지 뭐. 게다가 우리 시댁이 좀 고지식하잖아. 전 진짜 이해 안 가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는 제 자식인데 왜 어머님이 낳을 자식처럼 구시는지 모르겠고요. 어제는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아들 이름을 이미 정해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 이름 제가 지고 싶은데 하며 불만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돌림자 써서 저희 시조카 이름을 미리 지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살짝 촌스러웠습니다. 돌림자가 택이었거든요. 거기다 어머님이 잘 아는 스님한테 글자 하나 받은 거 붙인 거라 성이랑 합치면 그냥 중년 아저씨 이름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기쁘게 웃으며 동서에게 이름 한자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이름 좋지. 뜻이 아주 훌륭하다. 우리 애들 이름 지어주신 스님께서 특별히 고심해서 넣어주신 자야. 하며 뿌듯하게 웃으시는데 저희 동서가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이름을 너무하세요. 하더라고요. 동서 그 모습이 흡사 제가 첫 아이 가졌을 때 딸이라는 소식에 인상을 찌푸리던 어머님이 절로 생각나더군요. 어머님은 예상 밖의 동서 반응에 당황하시며 아니 이름이 왜 마음에 안 드니? 그래도 이걸로 해야지. 우리 집안 유일한 아주 귀한 아들 손자인데 하시며 당황하시더군요. 그 모습이 참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한 게 저한테 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 지르지도 못하시고 쩔쩔 매시더군요. 행여 동서가 앞에 뭉친다고 앓는 소리라도 낼까봐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동서는 아들 이름 자기가 지을 거라고 선언했고 어머님은 뒤로 넘어가셨죠. 아버님조차 쿨하게 마음대로 지으라며 손 떼셨는데 어머님만 전전긍긍 하시더군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는데 대체 누구는지를 보는 건지. 동서는 절대로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 안 할 거라고 했고 결국 어머님은 두 손 두 발 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 파워인가 싶더군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딱 그러셨대요. 구박받다가 아들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엄청 잘해주셨다고. 어머님이 딱 그 시집살이를 되물림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도 고통받았으면서 참 황당했죠. 동서는 아들 가진 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밀어붙이는 신세대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 와서 자고 가야 한다는 주의라 저도 어머님 말에 꼼짝 못하고 십수년을 명절 다음 날 친정에 갔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노발대발 화내시며 다시는 안 보겠다 불호령을 하셨거든요. 게다가 시댁보다 친정에 하루 더 있는 것도 어머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며 명절에 친정 가게 해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한다 어쩐다 하시더군요.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본인 가치관 꺾으려면 당신 무덤 앞에서나 그러라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머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런 어머님 앞에서 동서가 칼을 내민 겁니다. 무려 첫 명절인데 동서가 본인 친정에 먼저 있다가 오겠다고 선언한 거죠. 어머님, 제가 효율적인 동선을 짠 거예요. 시댁 먼저 들렸다 친정 가면 저희 길바닥에서 하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행, 하행을 잘 계산해서 동선을 짜야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특히 더요. 어머님, 저희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으로 갈게요. 그래도 되죠? 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 진짜 울 듯이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긴 게 동서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걔 뱃속에 우리 손자가 있잖니. 내가 괜히 뭐라고 했다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하시며 그냥 참아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동서 말에 일리는 있었습니다. 친정이랑 신혼집이랑 더 가깝기도 하고 차 밀리는 거 계산하면 친정에 먼저 있다가 시댁 가는 게 낫긴 했거든요. 이래저래 맞는 말이니까 시어머니도 아무 말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겪으며 동서에게 참 감탄할 수밖에 없더군요. 아기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여기는 것들을 밀고 나가고 그러면서도 딱히 예의가 없어 보이진 않았고요. 참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이 동서인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은 조금도 없었어요. 첫인사 때 저에게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휴지 쪽이랑 가까우기 때문이었고 그 외에는 본인이 해야 할 심부름 같은 건 다 나서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고 느낀 게 바로 동서였습니다. 아무튼 동서는 그렇게 아들을 순산했고 시댁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보게 됐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떡까지 맞춰서 돌리더라고요. 정말 유난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어머님의 손자에 대한 집착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매주 시동생네 집에 가셨다네요. 심지어 동선의 친정 어머님이 계실 때도 상관없이 말이에요. 동서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시어머니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님은 손자 태어나니 이성을 잃으신 건지 일주일에 2~3번까지도 말없이 왔다 갔다 방문하셨다네요. 심지어 자꾸 현관벨 누르는 게 귀찮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동서에게 요구했다가 동서가 싫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집 해준 은혜도 모른다면서 동서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신 거죠. 그 말에 동서가 화가 나서 집 해주신 거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친정 들어가서 살겠다고 난리를 쳤고 시어머님이 그 말에 손자 빼앗길까봐 미안하다 사과하셨다네요. 그런 일도 있었고 매일같이 영상통화하자고 동서에게 조르고 한번 전화하면 통화를 끊지 않으려고 하셔서 동서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다네요. 심지어 어머님이 손자가 두돌되기 전까지 당신께서 직접 키우고 싶다며 시댁에 맡기라고 하셨대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애가 달아 죽겠다고요. 그런 미저리 같은 모습에 동서가 학을 떼었고 결국 시어머니랑 심하게 다툼이 있었댔나 봐요. 동서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 집 살면 어머님한테 계속 시달릴 거라며 전세라도 좋으니 다른 집으로 가서 어머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시댁에서 사준 집을 덩그러이 비워놓고 그렇게 호련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생각만 했던 그런 일을 동서는 진짜로 실행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특히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며 그러게 적당히 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시모를 다그쳤죠. 어머님은 눈물바람으로 뒤늦게 후회했지만 동서랑 시동생은 결국 시댁에서 사준 집을 버렸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사달라 조른 것도 아니긴 했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아들 손주 생긴다는 것에 좋아서 들뜬 마음에 집을 해주신 거였고요. 제가 알기론 동선의 집도 꽤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선의 친정 도움받아서 바로 전셋집으로 이사 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순간에 물벼락 맞은 시어머니는 정신을 좀 차린 듯 그 다음부터는 동서를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지언정 동서를 쉽게 건들지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 지났을까? 저는 동서랑 꽤 사이가 좋았고요. 시댁 가는 일 아니고서도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동서가 제 막내 여동생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닌 터라 화제거리가 같다 보니 더 쿵짝이 잘 맞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동서 편애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동서는 어머님이 은근히 동서 앞에 고기 반찬 주면 어머님, 이건 형님이 좋아하는 반찬이죠. 왜 자꾸 제 앞에 두세요? 하며 대놓고 제 앞에 반찬을 밀어주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명절에 손자 손녀들 용돈 주셨을 때 저희 딸들한테는 봉투에 10,000원 한 장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조카한테는 무려 10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동서가 그거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하면서 어머님, 봉투에 돈을 잘못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아직 분유밖에 안 먹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공주님들한테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본인 아들 봉투에 있던 5만 원짜리 2장은 제 딸들한테 나눠주고 동서는 제 딸들이 받은 2만 원 가져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를 피하셨고요. 그런 모습에 정이 안 갈 리가 없는 동서였어요. 그러니 꼭 명절 때 아니더라도 따로 연락해 만나고 그랬죠. 동서는 형님 하면서 저를 곧잘 따랐고 시댁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곤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명절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그날이죠. 그날 차례상을 차리고 아침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앓는 소리를 내며 이제 나도 슬슬 기력이 빠져서 제사 지낼 시간도 별로 안 남은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님이 먼저 그러게 제사를 하나로 합치든지 없애든지 하자고 했잖아. 우리 형님들도 다 그렇게 찬송하셨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제사를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댁에서 지내는 제사는 1년에 8번 정도 있어요. 저는 꽤 많다 느껴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저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잘 됐다고 하시며 매 제사 때마다 제가 휴가를 내든지 해서 같이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일하는 며느리이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굳이 제사 때문에 휴가 쓰고 하루 통으로 시간 날리며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고 극구 반대해서 어머님 혼자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돕긴 도우시지만 무엇보다 친가에서 제사를 줄이자는 건의도 나온 마당이었고 어머님께 적당히 간소화하든지 없애든지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태여 빡빡 우겨가며 8번의 제사를 지킨 게 어머님이십니다. 며느리의 도리이고 제사를 지내야 집안에서 대우를 받는다며 절대 안 없애고 다 제대로 하겠다며 그렇게 고생을 매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풀이하는 대상은 저였고요. 금며느리인데 돕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딸만 둘 낳으니까 제사 없어질 판이라고 울상을 지으시다가는 동서가 아들을 낳으니 한우하셨던 거죠. 어머님은 그전에도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 손자 덕분에 나도 제사밥 먹을 수 있게 생겼네. 이제야 안심이야. 라고 하셨어요. 동서 얼굴만 흑빛이 되었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나중에는 대놓고 10년 뒤부터 작은 며느리가 제사 이어받고 시조카가 결혼하면 그때 물려 이어주라고 플랜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부담스러운 마당에 또 한 번 제사 얘기를 꺼내시며 작은 며느리야, 우리 손자는 꼭 결혼 일찍 시켜야 한다. 요즘 뭐 비혼이다 딩크다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잖니? 귀하디 귀한 아들씨, 우리 손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시길래 동서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 어머님,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제 아들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뜻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행복한 게 우선이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시면서 아니, 대를 이어야지, 대를. 네 형님네는 딸만 줄줄이 낳았는데 아들 가진 네가 어찌 그런다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사를 이어받을 생각을 해야지. 결혼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내가 우리 손자한테 매일같이 얘기해 줄 거야. 어머, 어머님,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 새내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자기가 행복한 길로 가는 게 최고죠. 할머니가 어떻게 손자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세요? 어머님은 제 아들 그렇게 아끼시면서 정작 대이을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동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더군요. 아니, 내가 언제 손자 안 아낀다고 했니? 다만 얘 아니면 우리 제사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중에 구천 떠들면서 배 굴고 싶지 않다.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 말씀대로 제사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셔도 된다. 정작 아버님이랑 친 같듯이 그러한데 어머님만 왜 힘들게 잡고 있느냐 설득을 했어요. 시집살이 시키던 시할머니랑 큰형님네도 돌아가신 마당이요. 어머님은 그래도 당신께서는 나중에 제사밥 먹을 생각으로 힘들게 제사 차린 거고 손자 태어났을 때도 그 희망으로 살아간 거라며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동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사 없앨 건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입도 못 여시더라고요. 동서는요. 제사 없애고 명절에 음식 간단하게 차려서 돌아가신 손자분들께 예우기리고 벌초 때 형님네랑 사이좋게 산소가고 그러고 싶어요. 꼭 제사를 지내야만 모든 게 옳게 돌아가나요? 남은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조상님들은 더 원하시겠죠. 라고 하며 과자를 아그작게 물어먹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하는 거다. 라며 연설을 하려 하셨지만 동서는 내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킬 생각도 없고 본인 앞으로 제사 넘어오면 바로 간소화시키거나 없앨 거라고 요즘같이 다들 바쁜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절하더군요. 동서도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동생보다 더 바쁘고 돈도 더 많이 벌고요. 아무튼 동서의 말에 어머님은 기절할 듯 뒤로 넘어가셨고 완강한 동서 태도에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엉엉 우시며 나중에 내 밥은 누가 차려주냐며 우시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놀다 들어온 제 딸들이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들었고 작은 아이가 철 모르며 한마디 하더군요. 할머니 밥은 내가 차려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일순간 정적이 흐르다가 모두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제 작은 딸에게 고맙다 하시는데 아마 만담이 그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한 3년 정도 제사 지내시다가 결국 간소화하셔서 1년에 한 번만 지내십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줄이면 새끼들한테 해가 갈 거라며 엄청 두려워하셨는데 아버님이 적극 밀어붙이신 바람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사 간소화한 이후로 저희랑 시동생 둘 다 더 잘 됐습니다. 시동생네는 브랜드 아파트 자가로 매매해서 이사 갔고요. 저희도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큰애는 이번에 과학고 붙었고요. 남편도 승진 잘해서 몇 년 안에 임원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제사에 대한 시각이 제각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상님들도 자손들이 제사 때문에 싸우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입니다. 서로 행복하고 사이좋게 의지하며 살아가려면 요즘 세상에 맞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죠. 가끔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동서에게 배운 점이 더 많네요. 이렇게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 합니다.